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이제 9주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국가고시 대비해서 문제풀이 계속 이어 나갈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동곤강 거리가 66mm, 그리고 원거리에서는 1프리즘 4사이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가 이제 근거리 40cm에서는 8프리즘의 외사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안위 상태가 근거리에서 폭주를 잘 못해서 외사위가 되는 눈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또 이제 검사를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일단 원거리에서는 약간의 내사위에 가까운데 근거리에서는 많이 외사위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폭주를 잘 못하고 근거리에서 눈이 벌어지기 쉬운 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리에서 뭐 독서나 컴퓨터를 작업을 하거나 뭐 스마트폰 볼 때도 눈이 이제 눈이 벌어져서 이제 복시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의 계산 AC per AB 그것을 이제 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 공식을 밑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AC per AB는 PD 센티미터 더하기 근거리 주시거리 미터 이제 그리고 곱하기 근거리 사위 빼기 원거리 사위. 그래서 자, 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저도 옆에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PD가 6.6cm겠죠. 66mm니까. 그리고 근거리 주시거리는 0.4m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근거리 사위가 근거리에서 외사위라고 했으니까 외사위 8프리즘이니까 마이너스 9를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8 그리고 빼기 원거리 사위. 원거리는 플러스 1 내사위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하고 0.4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6이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6 더하기 6.6을 계산을 하시면은 3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AC per AB, 계산 AC per AB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답이 조절성 폭주비 AC per AB는 3.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계산 AC per AB를 구하라 하면은 요 공식을 통해서 이제 이용하면은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일반적으로 원용으로 근시 안경을 쓰는 자가 근거리 작업을 장시간 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사이 유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일단 네 개인 요렇게 해가지고 외워두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개인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내사위 계산부담 인 베이스 인 영향. 그래서 만약에 안경에서 베이스 인의 영향을 끼친다. 안경이 내 눈에 베이스 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계산 부담을 불러일으키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해주시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근거리에서는 우리가 근시 안경은 오목렌즈는 우리가 오목렌즈를 정확하게 이제 광학 중심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안경 가공하잖아요. 그렇게 안경을 가공해서 썼을 때 원거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거리에서는 우리가 PD가 근거리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 더 PD가 짧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원거리에서 PD가 63mm예요, 제가. 근데 근거리에서는 한 60mm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보통 한 3에서 4mm 정도가 PD가 줄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용 안경을 쓰고 근거리 작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원용 안경을 벗고 다시 근거리용 안경을 장용하고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우리는 지금 아직 노안이 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노안이 있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용으로 맞춰진 근시 안경을 쓰고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유발되는 게 베이스 인이에요. 베이스 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정각을 따라서 벌어지게끔, 눈이 벌어지게끔 계산 부담이 생기게 돼요. 이 계산 부담이 계속해서 이제 내 눈에 가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사위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원용으로 근시 안경을 쓰는 자가 근거리 작업을 장시간 동안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베이스 인 영향이 발생하고요. 정각 따라서 눈이 가기 때문에, 정각이 이제 꼭지점이에요.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눈이 벌어지게 되는 계산 부담이 생기게 되고, 계산 부담이 계속해서 이제 유발된다 그러면은 내사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인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계산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게 장시간 지속되면은 내사위를 유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연합사위시표예요. 요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세 줄로 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줄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림, 요렇게 지금 생긴 시표가 연합사위시표라 그러고요. 우리가 정상위일 때는 이 연합사위시표가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멀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친구들 여기 영상 보면서 요 프린트 출력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메모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표의 원리는 메이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좌우안에다가 평광 렌즈로 이제 볼 때 우안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좌안만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주로 우상단의 부분은 우안이 보고요. 좌하단 부분은 좌안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표가 원거리에서 보거나 이제 근거리에서 보거나, 그리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 시표를 띄워놓고 이제 사위를 평가를 하는데, 이 시표를 원거리에서 보거나 근거리에서 봤을 때 사위의 대략적인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상사위가 있구나, 좌안, 뭐 상사위, 뭐 우안, 내사위, 뭐 이렇게 대략적인 거, 수치적인 거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수치적인 걸 알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배웠던 봉그래프법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만일 시표가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반쪽 부분만 보이고 이게 생략돼 보인다 하면은 그쪽 눈에 억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억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수평의 두 선이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란히 돼 있어야지, 제일 첫 번째 줄에 좌측 그림처럼 돼 있어야지 우리가 정위 상태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줄에 좌측에 있는 게 이게 가장 완전한 시표, 그리고 우리가 정위 상태라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은 요 이제 위에 짝대기, 우측의 짝대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우리가 우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적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우측에 있는 가운데 있는 시표, 지금 요 위의 짝대기랑 우측의 짝대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우한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좌측 짝대기랑 아래 짝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좌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안으로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줄에 맨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딱 올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이제 사위가 있는 눈은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하게 짝대기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지 않고 약간씩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시표를 보여주고, 이 눈은 어떤 상태냐라고 이제 모의고사나 국가고시에서 시험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그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것부터 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거 보면은 요거는 우한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한에서 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위에 짝대기랑 하늘로 치솟은 짝대기랑 우측으로 이제 뻗어 있는 짝대기, 우측으로 뻗어 있는 짝대기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요거는 우한에서 일단 문제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우한 하사위라고 적어보세요. 우한 하사위. 그리고 또 오른편에 넘어와서 두 번째 그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그림. 요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우측의 짝대기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한 상사위라고 적어보세요. 두 번째 줄에서 두 번째 그림 보고 있는 거예요. 우한 상사위. 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가 위로 치솟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하사위, 그리고 짝대기가 밑으로 쳐져 있다 그러면 상사위,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그림 보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면은 좌안 하사위, 이렇게 적어보세요. 좌안 하사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그림 보는 겁니다. 요거는 좌안 상사위, 이렇게 적어보세요. 좌안 상사위.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그림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줄로 이제 내려올게요.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요거 보면은 지금 상단에 있는 짝대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단에 있는 짝대기. 상단에 있는 짝대기는 요 이제 상단하고 우측에 있는 거는 우한이 보고 있는 거라 그랬죠? 상단에 있는 짝대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상단에 있는 짝대기가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요거는 우한 외사위. 우한 외사위.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요거는 우한 내사위. 우한 내사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지금 요 보면은 좌안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랫부분 짝대기가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좌안 내사위. 좌안 내사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그림 볼게요. 이것도 좌안이 보고 있는 시표가 삐뚤어져 있어요. 좌안이 보고 있는 시표가 우측으로 이렇게 좀 향해 있는데, 요거는 좌안 외사위. 좌안 외사위. 그러니까 보이는 게 내가 편입되어 있는 눈의 방향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눈의 편의에 지금 이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좌안 외사위예요. 그러니까 좌안 기준으로 저 바깥쪽으로 귀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시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 쪽이 아닌 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반대 내 눈에 편의되어 있는 방향이랑 보이는 게 반대로 보인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좌안이 보고 있는 건데 좌안은 내사위, 이 코 쪽 방향으로 편의되어 있고 치우쳐 있는데,
이 짝대기는 귀 쪽으로 가 있는 거구나. 편입되어 있는 방향과 반대로 보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은 문제 풀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